젊은 시절을 자, 살았던 2023년도 건데 10월 6일입니다. 자, 주택 사업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무료급식 여러분들한테 같은 거를 하면서도 한 번도 아침에 언론 제가 플레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7시 그래서 제가 22분이에요. 이게 늦은 시간은 지금 아니고요. 무료급식을 인천에 정상적으로 하루에 잘 뭐 자고 300명에서 많을 깨어났습니다. 때는 자, 500명씩 여기 보시면 무료급식을 시간 7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입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한 220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장기 사형 미집행자들 전원 사형 집행할 것. 나는 방금 꿈속에서 모든 진실을 보았다. 이렇게 포스트를 제가 올렸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본 지가 벌써 1년이 넘습니다. 국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우리나라의 주요직 장관들이 그냥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이외의 장관들은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 아우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제 아우가 요새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노래 부르는 아우가. 그래서 꼭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꼭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총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총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을 끊은 지가 지금 벌써 한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루에 뉴스를 단 한 번도 안 봅니다. 안 봐요, 이제는 아예. 그냥 오로지 돈 버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한 달 전쯤인가요? 여기 나오네요. 한 달 전에 사형수 59명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1개월 전에 한동훈 사형시설 제대로 해라. 집행 가능성이 있나. 이래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온 거, 이거는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야, 오로지 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가상자산. 지금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의 지금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쏠려져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아예 뉴스를 이제는 안 보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 이제 유튜브만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유튜브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면 노래에 대한 프로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치에 관심을 끊은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돼서 정치 프로를 단 한 번도 안 보니까 아예 알고리즘에 이 유튜브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은 저희 집사람보다도 제가 더 정치에 대해서 아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한 달 전에 이 영상을 봤어요. 한동훈 사형시설 제대로 유지해라. 집행 가능성이 있나. 이 영상은 한 달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봤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서 스치는 건, 집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나름대로 감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형수를 이제 집행을 우리가 20몇 년이 뭡니까? 1970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0년도인가? 아무튼 그때서부터 사형 집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사형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이게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종교적으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꿈속에서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대로 다 나왔어요. 내가 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꿈에 나온 게 아니라 뭐 느닷없이 한 달 전에 봤던 영상물이 갑자기 새벽에 꿈에 나오는데 나라고 어떡합니까? 근데 10일 전에도 뭐 유영철 서울구치소로 연쇄살인범 모였다. 그 다음에 희대의 살인마들 한 곳에 불렀다. 한동안의 큰 그림이 시작되나. 이 뉴스는 저는 아직까지도 안 봤어요. 지금 이제 이 영상물 찍느냐고 한동안 장기 사용소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9일 전에도 한번 나왔네요. 나왔는데 제 꿈속 이야기는 이게 한동훈이 꺼낸 말, 이게 제 꿈속에 제가 아까 전에 그냥 꿈에서 본 내용대로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민주당이죠. 여기도 민주당은 그 사형 집행을 반대를 하고요.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화당은 사형을 집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의 성격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성격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꿈속에서 그냥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대로 다 나왔고요. 이번에 그러면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왜 대한민국이 사형을 못하고 지지부진해 왔는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유럽에서 그 제재가 들어오는데요. 꿈속에서 그게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이 집행이 되면서 저는 꿈속에서 본 내용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지시라고 그럴까요? 뭐 같은 공화당 계통이니까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민주당의 공화당 뭐 같은 계열 아닙니까? 같은 정치 색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의 이 근무율을 깨고 사형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형을 집행한다, 뭐 사형수를 죽인다, 살린다,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이건 제가 꿈속에서 봤던 내용은 이거는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의 진행 과정을 보면 유럽에서도 미국에 반발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게 꿈속에서 뭐 전부 다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럽 하면 영국 그리고 독일 반발하죠. 항상 미국의 반대 입장에서 틈만 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밧다리 걸고 뭐 러시아 뭐 이 문제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유럽이라는 나라는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달파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한 모습이 보여지면 항상 반대 깃발을 들고 나오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부흥 국가인 독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집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패권 싸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꿈속에서 그냥 그대로 본 내용을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꿈속 이야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꿈에서 본 내용은 이거는 패권 싸움이 시작이 됐고, 유럽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엄청난 경고가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일어날 일이 곧 벌어질 것 같고요. 곧 벌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제가 꿈에서 봤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공식적으로 꿈속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꿈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는 제 꿈에 나올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꿈에서 나오면 뭐 부처님, 하나님 나오고 대통령들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는 제 꿈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꿈속에서 제가 본 내용은 족쇄를 낀, 그러니까 손에 보통 족쇄하면 이제 발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에 족쇄를 낀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을 제가 꿈에서 봤는데, 보통 사형수를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제가 꿈에서 본 곳은 교도소는 아니고요. 교도소는 전혀 나오질 않았고, 그냥 손에다가 족쇄를 낀 사람들을 처절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꿈을 뭐 수십 명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죽이는 꿈을 꿨고, 그리고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은 뭐 군대에서 탈영을 하듯이 탈옥을 하는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그런 내용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꿈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사람들까지 아주 처절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왜 거기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결국은 이게 정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꿈에서 내포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이 사형 문제, 장기 집행수, 사형 집행수, 이 이야기가 뉴스거리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행을 못했죠. 박근혜 대표가. 박근혜 이 대통령이 당시에 이행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사형제 찬성 소신을 밝히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사형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자, 박 후보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형 집행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자신이 과거 사형제 폐지 논란 때 폐지할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평소 소신이 그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화당 쪽,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쪽은 사형제를 집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이미 예전서부터 내려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월간조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는데
민주당 쪽이죠. 민주당 쪽. 이 민주당 쪽은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쪽 그 관련 자료에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잠깐만요.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이제 맨 밑에 보면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자료 중에 이제 맨 밑에가 나오는데 미국의 공화당 여기 나오네요. 1988년 미국 대선 마지막 토론회에서 사회자 버나드 쇼는 민주당 후보 마이클 두카키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죠. 마이클 두카키스 하고 그 다음에 부시한테 이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 부인이 강간 나간 뒤 살해됐다면 귀하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사형제를 반대해온 두카키스는 무표정으로 이렇게 즉답했다. 나는 사형 판결에 찬성 안 한다. 당시 공화당 후보, 부시죠. 아버지 부시와 경쟁했던 두카키스는 토론회 직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49%였는데 토론회 직후 49%로 떨어지면서 결국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다. 이게 이제 제가 꿈속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교황청하고도 가톨릭하고도 아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태까지 지난 십수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말하자면은 그 공화당의 당론에 대한 과업이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제 꿈속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렇다고 뭐 한동훈 장관이 뭐 꿈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저기도 나와요. 여기 꿈속에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조카가 살인범이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조금 아까 알았습니다. 울산 자매 살인사건은 200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조카가 저지른 암사동 모녀살인사건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칼로 18번, 19번 찔러서 살해했다. 당시 1심, 2심에서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의원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조카는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다. 어떻게 됐든 제 꿈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잠시 이렇게 스치는 얼굴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감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판에서 기각을 당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는 있지만 또 어려운 일을 아마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아까 꿈속 이야기에서 뭐 했는데요. 아무튼 어떤 연유로 꿈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잠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꿈에 나왔나, 이게 이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이 당권,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로 치면 패권 싸움이고 그리고 한 나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이것도 전쟁이죠. 그죠? 패권 싸움하고 똑같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이 사형수 문제가 속 내막을 보면 이런 엄청난 패권 싸움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싸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게 적체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적체되어 왔던 게 이게 칼도리가 나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고요. 제 꿈에서 본 것대로 미국 패권의 반기를 드는 이 유럽에 대한 그 힘의 권력에 대한 그 징벌 그리고 보복 뭐 이런 일이 앞으로 굉장히 아마 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을 암시하는 꿈을 제가 꾸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꿈속 이야기로 연재를 했습니다. 앞서 꿈속 이야기에서 나온 결론대로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난 격동의 세월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꿈속에서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격동의 세월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 격동의 세월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세계 경제가 폭망을 하고 세계의 패권이 다시 재정립이 되느냐 아니면은 미국이 완전히 물러서느냐 이런 기로점에 서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번 사형제 사건으로 칼도리가 되면서 그게 아마 사회에 도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200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훗날 제 이야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는 몰라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번 사건이 정말 한동훈 장관이 이걸 밀고 나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유야무야 행위만 하다가 끝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내용으로는 분명히 사형 집행을 아주 처절하게 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런 엄청난 일이 전 세계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게 사형제 집행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꿈속에서 본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2, 3년 안에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여태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누차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팁스 플랫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누차 말씀드리죠. 팁스 플랫폼, 자,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 자, 이 이야기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엄청난 혼돈의 세월이 준비가 되고 그 포문을 사형제 사건으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엄청난 사건이 희대의 사건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경랑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꿈속에서 암시를 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